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일단 계획했던 거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계획했던 거는 오늘 독해 쪽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독해 쪽은 준비해 놓은 것도 있었고 요거 다음에 또 준비해 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 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일단 항상 수업마다 아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파악되면 거기에 대해서 학습 결손이 안 나도록 끝까지 진짜 끝장을 보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아이가 오늘 했던 말이 I had touched란 말을 했어요. 어떻게 수업에 들어왔냐라는 말을 물어봤을 때 그냥 링크 터치해서 들어왔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왜 대과거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거는 아이의 입장에서 대과거의 사용처와 그다음 현재 완료 문장의 사용처 그리고 과거 시제의 사용처를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야? 왜 저걸 저렇게 쓰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아이가 모르는 부분을 다 알려줬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대과거가 쓰이는 사용처는 또한 두 개의 과거가 있을 때 그것보다 더 선행된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대과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르쳤죠. The airplane took off before the airplane had taken off before I arrived at the airport 이런 식으로 문장이 흘러가는데 이런 부분들 다 갈아서 숙제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야 될 것들이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될까요? 학생이 가진 되게 좀 위험한 성향이 있어요. 이건데 지식 추구가 있어요. 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저는 사실 이게 지식 추구가 아니라 새것 추구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파악한 바를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느끼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뭔가를 배울 때 그것이 새롭지 않으면 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함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업에서도 학생과 얘기를 했거든요. 좀 본인이 생각해도 그런 편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도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포착이 됐냐면은 수업에 정확히 몇 분째 정도였는지 모르겠는데 한 50분 지점 정도에 가면은 학생이 줌 수업에 있는 아이콘들을 하나씩 건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란 존재는 한 번에 한 가지의 의식적인 행동만 할 수 있어요. 즉, 아이콘을 사용하는데 의식을 사용했다면 그 시점에 선생님이 말하고 있었던 것들은 사라진 것도 아니죠. 학생에게 들리지 않았음. 이 증거로 이게 마지막으로 됐던 게 제가 어떠한 질문을 했는데 학생이 모니터에다가 줄을 긋고 있었거든요. 빨간색으로. 그 줄을 두 번째 그것을 지점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학생은 대답이 아니라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즉, 이 질문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분위기상 이 맞장구를 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수업을 오토파일럿 모드로 들은 상태에서 이땐 무의식이죠. 그리고 의식은 아이콘과 그런 툴의 사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매치기의 원리랑도 같죠. 마법의 원리랑도 비슷하고 즉 내가 더 큰 의식을 잠깐 동안 소모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상대가 더 큰 의식을 잠깐 동안 다른 데 소모하게 만든 다음에 그 의식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뭔가 털어가면 그게 소매치기거든요. 네.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언제였고 그게 이유가 무엇이었고 정확히 어떤 시점이냐면 오늘 새로 배운 것이 가정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법과 이전에 배웠던 후회의 문장들
후에 3문장들, 이 문장들과 가정법이 이어지는데 가정법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여기에서 재밌다, 새롭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느낌이 지속되기까지, 이 느낌은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새로웠던 시점에서 아이가 그런 툴들을 가지고 놀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를 배운다에 대한 배운다는 이득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학습이 돼 있어요. 배우는 거는 이득이다라는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를 좋아해요. 새로운 무언가를.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것을 반복한다는 이득이 아님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의 마음의 작동 원리예요, 지금 현재.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이거 사이인데 잠시만요. 이걸 생각을 다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천천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의식을 여기에 100% 사용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배운다에서 사용할 수 있다까지 가는 과정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은 배운다, 이해한다, 기억한다, 반복한다, 사용할 수 있다거든요. 이게 안다로 퉁쳐지는 그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걸 어디까지 가져가서 지루해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있죠. 이쯤까지 이해한다까지 가는 건 좋아해요. 근데 깊은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누가 물어보면은 이런 것 같아 라고 살짝 이렇게 어떤 표면적인 피상적인 부분만 설명해낼 수 있을 그 지점까지 가는 거를 좋아하고, 기억한다는 이거는 숙제로서 숙제를 반복하는 능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수긍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이득이라서 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수능할 수 있다라는 그걸 갖고 있는 거고, 반복한다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순응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수능한다고 해서 그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그렇게 엄청 높게 반복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해해서 잘 하려는 노력보다는 숙제니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로 가져갈 수 있는, 여기 배운다라는 열차에 태워요. 모든 지식을. 그렇게 했을 때 종착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지식이 남아있을 것이냐. 100개의 지식을 태웠을 때 이게 추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100은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 그 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에 보면은 올림픽 코치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모두 다 올림픽 선수 될 수 있다. 그 지루한 반복을 견뎌낼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새로운 지식을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라 새롭지 않은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위한 반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반복에 대한 당위성이 스스로에게 무의식을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해요. 되게 학생이. 그래서 뭘 해도 그렇게 엄청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쉽게는 못 하는데 그렇다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수능하고 다 해내기 때문에. 즉 스스로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드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아이를 탓할 생각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금 더 잘 파악하고 이걸 고치기 위한 이해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업을 할 때 정말로 화면 크기가 이만해요. 모니터에. 어디에 있냐면은 모니터의 화면이 아이의 화면이 딱 여기 있어요. 아, 요 정도. 여기다 이렇게 해야겠다. 딱 요만한 화면이에요. 모니터상에. 이거보다 더 작을 거예요, 아마. 저기 위로 올라가면 있는데 화면이 그 화면에 정말 거의 뭐 1초도 눈 안 떼고 아이만 계속 보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표정을 다 살피고 있어요.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 지루해하나? 내지는 이걸 흥미롭게 받아들이나? 이런 걸 보는데 아이의 표정이 말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캐치하는 것들은 피곤함, 지루함 등등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아이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만 이런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오래된 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흥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흥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아이가 바꿔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은 이 자신이 배우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무언가를 반복해야 되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운다, 이해한다, 그 다음에 기억한다, 반복한다 해서 기억한다, 반복한다를 스스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래요. 마지막 수업 마지막쯤에 제가 아이랑 뭘 했냐면은 그럼 오늘 배운 걸로 문장 아무거나 만들어 봐라 라고 했더니 만들죠. 근데 틀린단 말이죠. 근데 아이는 제가 만들어낸 숙제를 계속해서 할 거예요. 기억하고 반복하겠죠.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하지만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도 상관없이 아이는 숙제를 할 것이죠. 하지만 이 기억한다와 반복한다 구간에서 당위성을 이것이 이득이라는 이해가 있다면 이의 패턴을 인지하고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이해해 낼 수 있겠지만 만약 이를 그저 숙제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어쩔 수 없이 겪어내고 있다면 이 숙제에서 틀리지 않기 위한 만큼만 이해할 것이고 이는 다른 예문들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란 얘기는 다른 예문에선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전에 말하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선생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은 아이가 이렇게 지루해하고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저는 알거든요. 아이가 여기에 이렇게 해주면은 또 막 눈이 괜찮아질 거라는 거를. 그러면은 저는 어떤 압박을 받냐면 아이한테 새로운 지식을 줘야겠다. 아직 소화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저한테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중후반부로 넘어갈 때 한글로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아이에게 이제 가랑비에 빚었듯이 조금씩 해주는데 그게 저도 영어로만 수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안 해주면 아이가 이해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어머님께도 이런 부분을 제가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제가 느낀 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고 이 기록을 남겨놓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아이가 좀 더 같은 시간을 쓰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